네, 코스피 4040선과 코스닥 930선 지나가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오르는 종목의 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세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마무리 전략 스포트 내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 컬러감이 다시 좀 기존 대장주 쪽으로 가는 건가 싶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어떤 종목을 담는고 아침부터 꾸준히 담고 있는 쪽이 원래 잘 나갔었던 뭐 반도체, 전력, 그리고 방산 이런 쪽을 담으니까 다시 수급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슈의 중심에 있는 쪽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워낙 상징성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제 갈 때 됐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뉴스는 꾸준히 공급돼 왔는데 글쎄요, 지금 미국의 백악관 쪽에서 들리는 뉴스들과 함께 오히려 오늘은 수급이 좀 더 잡히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사실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원전입니다. 시장의 색채와 컬러와 타이밍을 참 잘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는 원전 쪽으로 뉴스가 조금 더 속도감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적인 모양에 있어서도 다시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시장이 다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구간으로 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뭐 미국 내에서 계속 전력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미국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제 미국 내에 원전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각각 5,500억, 2,000억씩 이제 받은 그 7,500억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 와중에서 우선적으로 미국 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 건설에 쓰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지금 미일 이제 투자 협정 내에서 이제 대형 원전이나 SMR에 대한 투자를 명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제 투자 협정 내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미일 간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2030년도까지 미국 내 원전 8기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시한 상황입니다. 뭐 이번에 이제 러트닉 장관 말과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원전에 대한 건설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증시에 좀 강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건설 시작한다라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의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스 터빈 발전의 건설 속도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건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 가스 터빈 발전의 건설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가스 터빈을 생산하는 기업이 5군데, 글로벌에 5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해당 기업들의 지금 이제 생산 능력에 비해서 지금 수요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터빈을 만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가스 터빈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수준이 이렇게 높다라고 말하기는 뭐 그러니까 조금 아닌 그런 시점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료에 있어서는 사실 언제든지 시장이 바라봐 주냐 안 주냐가 관건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더 중요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 나 대표님과 굉장히 오랜 기간 얘기를 나눈 바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한계 분기를 횡보했었던 기존의 그 저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박스 상단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여전히 그 구간, 아직은 횡보의 터널로 볼지요. 거래가 좀 더 붙어줘야 할지 여러 가지 좀 노크해 볼 부분은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기술적인 지표는 지금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 보내고 있을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확인을 했고 여기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의 상승은 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단은 한 8만 원 후반 정도까지로 보고 있고 이 말씀은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내년 연초까지는
박스권 상단 정도를 한 8만 원 후반에서 많이 보면 9만 원 정도로 잡고 하단은 현재 60일 이평선 정도가 되고 있는 한 7만 5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수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거래량도 올 초에 5월, 6월 정도에 강하게 올라왔을 때에 비해서는 거래량 회복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까지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이 좀 전환돼야만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 정도의 흐름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 좋은 재료를 품고 있는데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박스 하단 접근, 박스 상단에서 비중 축소하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거래가 붙는지를 확인하자 언급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준비를 했는데 이쪽이 좀 잘 버팁니다. 물론 어제 지분 관련한 이슈 또한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HBM4와 소케미 그 한 축의 드라이버가 될 거라고 봐도 괜찮을지요, 임 대표님? 네, 일단 뭐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시장에서 지금 핵심 관심을 받고 있는 HBM D램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기업용 서버와 그다음에 기업용 SSD도 같이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모든 반도체 가격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DDR5 D램 같은 경우는 고정 가격이 한 달 새 지금 124%가 상승을 할 만큼 지금 폭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타 뭐 DDR4나 아니면 SSD 같은 경우도 고정 가격이 50% 이상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 D램에 대한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어차피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또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의 이제 시간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사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4 D램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뭐 이번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마이크론의 이제 HBM4 D램이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만큼 뭐 일단 마이크론이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퀄 테스트를 통과한 SK 하이닉스와 덧붙여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H4 D램에서 가장 이제 주요한 이제 베이스 다이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관련된 시설이 없어서 TSMC에 이제 위탁을 이제 맡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파운드리에서 이런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이 위에 HBM4를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제품군이 만약 뭐 최종적으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품질 측면에서는 좀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덧붙여서 관련된 수익성도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와의 이제 HBM4 D램에서의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올해 이제 테슬라, 애플의 이제 차기 이제 칩에 대해서 파운드리를 수주를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2나노 공정의 AP, 엑시노스 2600도 지금 생산한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수주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주가를 억눌렀었던 HBM D램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파운드리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충분히 제자리 찾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HBM4 쪽에서 어쨌든 점수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만들어 놓았었던 그 자리까지 삼성전자도 돌진할 수 있는 부분에 멀티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같이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이 색깔이 달라서 오늘 하루는요. 그렇죠. 뭐 지금 삼성전자하고 예. 이제 SK 하이닉스가 색깔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구글에 이제 TPU 칩이 예. 나오면서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TPU 칩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뭐 일부 기대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체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이제 칩에 대한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AI 칩에서 내에 구글의 점유율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AI 칩 시장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매출 영향은 상대적으로 보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와 더불어 오늘 이제 지난밤에 아마존에서 자체 칩을 이제 뭐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도 엔비디아와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지금 자체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도 HBM D램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와 같이 AI 칩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도 뭐 단순 노이즈로 인해서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전체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현재 12개월 예상 PER이 삼성전자보다 낮습니다. 물론 뭐 포트폴리오가 좀 다르다라는 관점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확실히 GPU가 쏘아올린 공이었는데 이제는 뭐 구글 TPU 얘기도 나오고 또 아마존 트레이니엄 3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에이직 상징성이 높아졌고 그럼 그 상징성 하에서 삼성전자에 우리는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긍정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논해볼게요. 어느 정도 좀 쉬었죠. 그때 뭐 버블 우려 있었을 때 쉬다가 결국에는 9자리 잘 지키고 나서 10자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 대표님? 네,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정배열을 하고 있는 강한 상승 추세로 제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여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 월봉은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목표 주가는 보통 이제 외국계에서도 나왔다시피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그렇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10만 원 정도의 10만 원 전후한 정도의 가격은 추세선으로 봤을 때 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10만 원 정도를 전후해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추세는 짧게도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는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이격이 벌어져 있는 60일 전이 이제 올라와서 만나게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강한 거래량까지 실린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고까지는 단기적으로도 도전 가능하다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쏠리는 이 수급적인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를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인덱식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못하겠네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기판으로 가볼 텐데 LG 이노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평가가 오늘 좀 있었습니다. 기판 중심의 2026년 사이클이 또 지속이 될 거다. 실적 업사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미래차 비밀병기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그 부문별마다 다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삼성전기도 같이 갔잖아요. 오늘 두 종목에 뭐 기관이든 같이 수급이 모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표님 궁금한 건 지금 삼성전기가 갈 때 LG이노텍이 잘 안 갔다가 이제는 뭐 다 같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따로 분류를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게 있는 걸까요? 뭐 삼성전기가 잘 갈 때 LG 이노텍이 안 나갔던 이유는 아이폰 판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LG 이노텍에 대한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 이노텍의 매출 중에서 70% 이상이 지금 애플향 이제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아이폰의 판매가 확대가 그러니까 아이폰 이제 17이 출시된 이후에 판매가 계속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보다 지금 판매량이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10월 달에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24.2%로 지금 역대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중국, 서유럽 등 같이 이제 애플이 주로 판매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지금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연말 소비 시즌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4분기에는 애플의 판매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뭐 시장에서 크게 나오면서 아마 올해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다시 1위를 탈환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애플의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뭐 매출 성장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CES 2026에서 미래차 혁신 솔루션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LG 이노텍도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전장용 부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전기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촉발한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의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CES 2026에서 단순히 부품뿐만 아니라 목업을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형 차량을 만들어서 이 내에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솔루션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집약한 그런 이제 모델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카메라 모듈이나 레이더와 같은 이렇게 전장용 부품들을 뭐 붙인 그런 이제 목업 구조를 보면 뭐 이걸 뭐 구매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눈에 확 들어오면서 향후에 이제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애플향 매출 비중이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품목별 다변화를 통해서 LG 이노텍의 성장 가능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표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여기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리포트는 기판이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뉴스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는 AI 기반의 자율주행차 이거였잖아요. 네. 일단 기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LG 이노텍이 제일 얘기하고 있는 게 FC BGA 그 기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그 사업에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런 이 관련돼서 뭐 납품에 대해서 뭐 대규모 납품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여전히 가질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그 관련돼서 수주를 대형 이제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된 영역도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보시는 분들은 수급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오늘 좀 보기 드물게 강한 양봉으로 지금 거의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항선은 30만 원대로 잡아볼 수 있겠고 30만 원 이하 정도, 현재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는 별다른 매물 구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정도까지의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장대 양봉으로 좀 많이 하루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격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추세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이제 속도 조절을 해나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도 조절, 알겠습니다. 좀 급하게 올라온 면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천천히
그 자리를 다질 시간도 좀 줘야 한다라는 점 챙겨보고요. 일단은 30만 원 라인대 여러분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자 하고요. 로봇이 굉장하죠. 지금 로봇에서는 나도 갈래라고 하면서 작년에 안 움직였었던 종목군 아니면 뭐 작년에만 움직였었던 종목군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P&S 로보틱스가 오늘 또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키움증권 쪽에서 있었거든요. 지금 로봇이라고 한다면 다 좋은 걸까요? 일단 로봇 시장에 대해서 뭐 성장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관심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뭐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이 좀 조금 이제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와중 내에서 또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S 로보틱스에 조금 오늘은 관심사항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P&S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 관련된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행을 이제 재활하는 데 사용하는 워크봇이 이제 이미 출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뭐 꾸준하게 지금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나 이제 유럽 지역으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 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수출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지역 내에 수출도 향후에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어깨 재활 로봇인 이제 힐러봇도 지금 곧 출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의료 전시회인 이제 메디카에 이제 출품이 돼서 이제 많은 관람객들한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재활 로봇 그러니까 어깨 이제 재활 로봇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보행에서 이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로봇 이제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적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좀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봇 관련된 매출이 기본적으로 오면 4분기에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영업 흑자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에 다양한 이제 재활용 로봇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성장 기대감까지 같이 갖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뭐 그동안 이제 조금 못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봐도 괜찮고 실적적인 면에서는 4분기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P&S 로보틱스 차트를 보면 뭐 이미 관심주로 등록을 해 두셨을 법하게 거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양봉을 켰던 날들이 최근 기간 동안 꽤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나 대표님, 이런 차트는 그래도 한 번의 끼를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이제 매집봉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날에 맞춰서 양봉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나오고 좀 쉬고 또 한 번 나오고 쉬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이제 현재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제 그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매집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시세가 나오는 시세 분출 구간하고는 또 시간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기서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매집봉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현재 21선 매집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거래량이 붙고 나서 좀 한동안 쉬는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이후에는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이후에 시세 분출이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양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따라붙는 매매로 하시면 좀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종목의 성격이 좀 보이기는 하죠. 지금 P&S 로보틱스의 차트상 한 번 양봉이 강하게 켜졌을 때는 오히려 다시 또 눌림을 주고 있는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21선 대응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어서의 고민은 필요한 종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 치매라는 키워드 품고 있고요. 비만이라고 하는 키워드 품고 있습니다. 바로 G2G 바이오 보겠습니다. 이쪽도 펩트론과 비슷하게 장기 지속형 치료제 시장에서의 플랫폼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 좋다라는 얘기는 누누이 들어왔는데 잠시 무증 이후에 수급적으로 좀 저항에 부딪혔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 건가 싶습니다.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노바셀과의 앞으로의 공동 개발 이슈도 있었는데요. 다시 오늘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매력도 재평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그렇죠. G2G 바이오가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직 상장한 지가 오래되진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했듯이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제 관련돼서 이제 독자적인 이제 약물 플랫폼인 이노램프라는 그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장기 지속형이다 보니까 이제 물질을 서서히 방출하게 설계가 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작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를 활용한 이제 장기 지속형 이제 물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펩타이드 신약 개발과 하는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이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방점에서 이런 이제 펩타이드 업체들 간의 이제 장기 지속형 약 신약 개발에 협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장기 지속형 물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무상증자를 이제 200%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이제 하락을 시켰던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재진입을 노리기에 예쁜 구간인 걸까를 보고 싶은데 최근에 연속된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보다는 개인의 수급이 조금 더 활발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자리에 있어서의 매력도는 어떨까요, 나 대표님? 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상장하고 6개월 정도가 됐을 시점을 전후해서 가격이 좀 고점을 형성하는 그 측면이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현재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유예수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해도 6개월이 이제 거의 한 임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한 95,000원 정도 상단까지의 그 저항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도 87,000원 정도 9만 원에 임박한 가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 룸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봤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노려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10만 원 이상까지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짧게 잡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돌파 시점에 어떠한 시장 흐름인가가 더 중요하다로 G2G 바이오 정리합니다. 자, 짧게 이 종목까지 커버해 보겠습니다. LNK 바이오고요. 이쪽은 척추 임플란트 쪽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시장에서요, 오늘 결국에는 뚫어야 할 자리들을 다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데요, 대표님? 네, 오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이제 정형외 그러니까 몸 내에 이제 임플란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척추 수술 같은 걸 할 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 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글로벌 인증을 이제 받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관련돼서 일단 3분기 때는 매출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수출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잘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뭘 논할 수 있을까요? 너무 높게 올라간 것도 맞긴 한데 이제 막 부각받아서 거래에 실려서 올라가는 거라면 더 여력 볼 수 있을지요, 대표님? 네,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G2G 바이오하고 다르게 현재 오늘 중요한 자리 12,000원을 돌파하는 매매를 돌파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의 전형적인 종목 패턴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12,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다음 자리는 한 18,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하게 강한 상승량 흐름 이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오늘 일봉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한다면 그럴 때 이제 역으로 하락 추세 전환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4,000원 잘 지켜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윗꼬리를 단다 이런 모습이 3시 반까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조금은 주의하겠습니다만 돌파 매매의 전형적인 차트 모습이다까지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2만 원 언더까지의 추진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